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 피부병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발생 보고 엿새 만에 감염 사례가 34건으로 늘었고 경기, 충청, 강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한우 가격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와 사람으로 가득했던 우시장이 조용합니다. 전북 부안의 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확진이 확인돼 도내 우시장이 무기한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럼피스킨병이 유행이 돼가지고 어제는 장이 경매하는 날이었는데 어제는 경매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보고됐던 럼피스킨병은 경기, 충북, 강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에 소를 보니까 피부에 우둘툴툴한 결절 같은 게 보였어요.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에도 똑같은 게 보였고 그래서 신고를 해서 지난 20일 최초 보고 이후 엿새 사이에 34건 발생이 확인됐고 검사 중인 의심 사례도 4건 있어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경로 등에 대해 역학 조사 중인데 잠복기가 최장 28일임을 감안하면 지난달 중순 이미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기가 바람을 타고 선박을 타고 국내에 왔거나 아니면 해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류가 이제 활성해지니까 선박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거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소농가에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백신 400만 마리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 발생 지역의 소 이동은 전면 중단하되 도축 장출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방역 조치 강화로 한우고기 도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만 53원으로 한 주 전보다 10% 이상 올라 한 달 새 처음으로 2만 원을 넘겼고 소비자 가격도 1등급 등심이 8% 올랐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국내 사육 중인 한우가 모두 356만 마리인데 비해 살처분 소는 1,000마리 남짓이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경기도 전체 노선 버스의 약 90%에 해당하는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준공영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며 사측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는데요. 협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재원 기자, 협상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버스노사 양측이 막판 협상 중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최종 조정회의는 7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감 기한인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경기도 내 노선버스의 약 90%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도내 52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는 민영운수사 종사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재정 여건상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따라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준공영제 확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보다 월급이 50만 원 이상 낮아 인력 유출이 심하고 근무 시간도 길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8월 김 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도입은 어렵다고 당초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일 1차 조정회의 이후 사측과 매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 시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89%인 9,500여 대가 운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는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400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시군별 수요가 많은 곳을 거점으로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등 425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인 협상 마감 시한을 넘겨서도 양측 간 물밑 교섭이 진행되면 파업 돌입 직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장인 경기지방노동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름 동안 납치됐다 풀려난 이스라엘 여성이
갇혀 있으면서 목격한 하마스가 파놓은 지하 터널 상황을 전했습니다. 깊고 긴 지하 터널은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고 그 속에서 하마스 대원들은 인질들에게 음식과 약을 제공해가며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가자 지구로 납치돼 보름 넘게 잡혀있다 풀려난 85살 요체베드 리프시츠 씨. 그녀는 인터뷰에서 상상해본 적 없던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될 당시 그녀는 갑자기 들이닥친 대원들에게 맞으며 오토바이로 납치됐습니다. לא שברו את הצלעות, אבל הכאיבו לאזור הזה מאוד, וזה הקשה לי מאוד על הנשימה. 그녀는 하마스가 게릴라 활동을 위해 파놓은 터널에 갇혔습니다. 그녀가 본 터널은 매우 깊고 길었습니다. ושם הלכנו קילומטרים מתחת לאדמה, והאדמה לקחה, ונראה כמו קורי עכביש. מלא מלא קהל. 길게 뻗은 좁은 통로를 지나자 터널 내부에 넓은 공간이 나왔고 이곳엔 25명가량의 다른 인질들도 붙잡혀 와 있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인질들의 처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원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이 제공됐고 의료진도 2, 3일 간격으로 인질들을 찾아와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하마스는 또 터널 안에 인질들을 위한 샴푸까지 미리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질을 잡아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Our hopes from our father and for all the hostages is that they will come home safely.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에 대한 정보를 주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을 가자지구에 살포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터널 곳곳에 배치된 인질들이 하마스의 인간방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스라엘은 인질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금까지 하마스가 석방한 인질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자 지구엔 200명 넘는 인질이 붙잡혀 있습니다. 현재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광장은 유대교의 성지인 통곡의 벽으로 이어지는 광장이고요.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의 구도심 지역입니다. 먼저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인질 석방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중동 국가죠. 카타르의 총리가 한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진전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공유하진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인질 중 민간인 전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기자, 그런데 앞서 두 번의 협상도 그렇고 지금도 인질 석방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는 것 같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카타르에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체류하고 있는데요. 또 가자지구 지역의 그 공무원들의 봉급을 카타르가 지급할 정도로 하마스와 카타르의 관계가 무척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타르에는 미국의 가장 큰 중동 지역 공군 기지도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카타르는 서방 국가와도 우호적인데요. 따라서 카타르는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쟁이 오늘로 19일째입니다.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공습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하루 사이에 주민 700여 명이 숨졌고 이 중 300명가량이 어린아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닷가를 통해 침입하려고 시도한 하마스 대원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 국경에서도 역시 무력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이스라엘군이 쏜 로켓 공격으로 시리아군 11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국 내 유엔 대표부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의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하마스의 편을 들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순국 8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앞에도 추모 시설을 설치했는데 서대문구청이 갑자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앞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아 추모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대전과 안산, 광주, 대구, 춘천,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에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모두 국가보훈부가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이 갑자기 장소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독립운동가 정신을 잇고 있겠다, 선양하고 있다 말로 하지만 실제로는 흉상도 철거하고 추모 부스 설치도 방해하는. 서대문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성원 구청장입니다. 서대문구청은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행사인 줄 몰랐다며 강제로 철거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을 내세워 육사가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선 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맞는 거냐라고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육사가 일본 육사란 말인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그 서글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추모식에선 일부 참석자들이 흉상 이전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를 뒤로 돌려놨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최상병의 부대 동료가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저녁 하루 만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 해병대원은 부하를 잃었는데 윗사람들은 잘못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이번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이런 피해가 반복될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물속에 투입된 해병대원들. 당시 고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한 병사는 구조된 뒤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을 울면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병사는 전역한 다음 날인 오늘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린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면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윗사람들은 잘못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뒤 대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중대장도 교체되는 걸 보며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무고한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건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현재 공수처에는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참여연대 등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발한 사건도 접수돼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명 가수 지드래곤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점점 연예계로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35살 권지용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종류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전환된 배우 이선균 씨와 권 씨 사건은 별개로 두 사람 사이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관련 기존 수사 대상자 8명에 권 씨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남 유흥업소 마약 첩보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연예인 서너 명의 이름이 종이에 거론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업소 실장 29살 김모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배우 이 씨와 종업원 1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재벌가 3세,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5명이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고된 피해 어린이만 8명,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어제 저녁 이 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교실 등에서 계속된 걸로 전해졌지만 학교 측이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추행을 목격한 같은 반 남학생이 어제 학교 측에 알렸고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들은 교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총 8명. 한 반에 10여 명인 여학생 중 대부분 피해를 입은 걸로 보입니다. 애들은 무서워서 자기 혼자만 당하는 줄 알고 구석기들에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로 발령난 작년에도 이 교사는 고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행이 이전부터 시작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믿고 있던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믿기지가 않았고 경찰은 가해 교사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가을 야구 NC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조금 전 끝난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NC가 SSG에 3연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NC는 오는 30일부터 정규리그 2위 팀 KT와 오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박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리즈를 끝내려는 NC는 테너를, 1승이 간절한 SSG는 오원석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도 선취점은 NC의 몫이었습니다. 1회 투아웃 2, 3루에서 권희동이 2타점 적시타를 뽑았고 서우철이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태 먼저 석점을 달아났습니다. SSG도 2회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따라붙은 데 이어 최정이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만루 홈런을 폭발시켜 단숨에 5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 홈런으로 최정은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타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SSG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회 말 NC의 4번 타자 마틴이 노경은을 상대로 역전 석점포를 터뜨려 7대5로 재역전했습니다. SSG가 4회 한유섬의 적시타로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었지만 NC는 김영규와 류진욱, 임정호 등 개투진을 총동원하며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찬이 모처럼 무실점으로 마무리한 NC가 시리즈 전적 3전 3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장에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로 이제 창원 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포함해 이번 가을 야구 4연승을 달린 NC는 오늘 30일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2위 팀 KT와 한국 시리즈 진출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중 가장 먼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검찰이 8달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다시 부른 건데 곽 전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에 다녔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8달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검찰이 2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준 대가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미 결혼해 독립한 아들의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달 동안 검찰은 재판부 논리를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손녀 100일 날 준 2천만 원을 아들이 집 보증금으로 쓴 점, 작년 8월 구속됐던 곽 전 의원의 보석금을 아들이 대신 내준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제가 출소한 다음에 곧바로 변제했습니다.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공범으로 입건해 최근까지 10차례 정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이들 부자에게 뇌물 혐의뿐 아니라 뇌물을 정당한 퇴직금처럼 속여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도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은 오는 12월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오늘은 외투가 없어도 괜찮을 만큼 날이 온화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출근길 시야는 오늘보다 더 답답해지겠는데요. 서해안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서 안개가 매우 짙어지겠고, 또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오전과 밤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청도와 전북에서 내리기 시작하겠고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동부에는 5에서 40mm, 강원 영서 북부와 또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비가 짧고 강하게 오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방은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낮아지면서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